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 우리의 역사를 같이 해온 궁궐 고목나무들을 찾아서 한 권의 책과 함께 뜻깊은 답사를 떠나봅니다. 우리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며 나이테로 아로새긴 궁궐 고목들의 이야기, 궁궐의 고목나무를 품고 오신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박상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박상진 작가님은 나무 고고학 분야의 권위자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하셨고요. 2014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일생을 우리 나무와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궁궐의 우리 나무, 청와대의 나무들, 우리 나무 이름 사전,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경북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박상진인데요. 저는 원래 그 문화유적지에 자라는 그 나무의 저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도 교수라고 네.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저 대표적인 책이라면은 궁궐의 우리 나무라는 책이 한 20년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궁궐에 자라는 그 고목나무를 따로 떼가지고 궁궐의 네. 고목나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고 그걸 들고 왔습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20년 만에 그 전에 궁궐의 우리나무였던 것이 이번에 책으로는 이제 궁궐의 고목나무라는 제목으로 내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책은 그대로 있고요. 그쵸, 예, 그쵸. 요거는 다음 또 책을 이제 내신 거죠. 궁궐에 그 오래된 나무들이 네. 있으니까 또 그거만 따로 떼서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무를 그 엮으시는 거 하고 고목나무만 엮으시는 거 하고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작가님 기분이나 감정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고목나무라면은 네. 적어도 뭐 그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약 100년 이상이 되고 둘레가 한 아람이 넘는 나무를 네. 일반 표준으로 합니다. 그 고목나무라는 그 말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렇죠. 무엇이 고목인가라고 예, 부르면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또 네. 이제 그걸 관리하는 이 자체마다도 그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목나무라는 건 대체로 잡은 오래된 나무들이니까 네. 오래된 나무는 나이테 속에 그 시대의 기후를 품고 있는데 기후를 품고 있다는 거는 그 시대에 이제 여러 사실들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네. 우리 역사적인 사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런 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본 겁니다. 와, 책을 펼치자마자 무엇이 고목나무인가 그 고목나무를 예. 구분하는 어떤 그 세간의 기준들을 나열을 해두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둘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확한 수령을 알 수 없을 때 책에 쓰인 거 보니까 전설, 그 고목나무가 품고 있는 그 전설에서도 찾기도 하신다고 그게 좀 재밌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무 나이라는 거는 네. 정확한 그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특히 고목나무가 돼버리면은 어른들이 나무를 심고는 기록을 안 해놓습니다. 그게 하찮은 나무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이제 아는 방법이 이게 마땅치 않아서 대체로 나이는 계략적인 나이고 그 중에 중요한 기준이 나무에 전설이 있으면은 그 전설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그 은행나무 큰 거 그 만나고 신문에 든다고 하는 맞아요. 워낙 유명한. 그 유명한 나무인데 네. 그 나무는 마이태자가 금강산을 들어가면서 지팡이를 꽂았다는 전설에 따라서 나이가 1100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뭐 사실 전설이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들만 하는 이제 그 숫자는 못 되니까 그렇지만은 또 남은 나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궐은 또 그게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런 전설이 생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이제 통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으로 나이를 뭐 추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좀 마땅치 않죠. 예. 나무 입장에서는 이 전설이 있는가 없는가 나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전설 속에서 그 나무의 시작점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전설이 없거나 어느 기록에도 없다면 되게 서글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대운의 나무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예, 이 그렇죠. 수많은 그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나무들이 다 가질 수가 없죠. 어떤 뭔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하고 특별히 관계가 됐을 때 전설이 생기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오늘 또 이 제79주년 광복절이기도 해서요. 예. 나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이제 삶을 살아온 나무들이 예. 책에도 많이 궁궐의 곳곳의 역사들을 보고 들은 나무들이 기록이 돼 있던데 나무 입장에서도 진짜 흘러가는 그 파란만장한 날들 또 광복의 기쁨 이런 거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대를 다 이제 나이테 속에 간직하면서 이제 커가는 거죠. 예. 나이테 속에 간직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연륜연대학이라고 해서 네. 나이테의 그 이제 폭 변동, 나이테를 가지고 이제 연대를 추정하는 이런 학문도 있거든요. 그런 학문에도 이건 서일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와 이건 뭐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추측만 할 뿐인 예, 거죠.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가지고. 책에 보니까 이 고목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마을마다 여러 가지 이제 공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의도적으로 퍼뜨린 얘기들이 우리 뭐 선조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데 뭐 예를 들면 동티 난다, 예. 뭐 이무기가 산다. 뭐 날벼락 맞는다 이런 식의 말들을 예, 퍼뜨리면서 고목나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기를 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 뭐 공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녀 보면은 그러니까 한 7, 80년대 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안 가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근처에. 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나무 이무기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나무는 그대로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 게 제일 잘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슬픕니다. 네. 그대로 놔두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안 가게 되니까 나무가 이제 그렇게 보호가 돼서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이무기가 사는 나무에서 안 가버리니까 그대로 네.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보호되고 살아남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보호된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목나무가 몇백 년 뭐 천년 넘는 나무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바라볼 때 그 경이로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한 해에 이제 그 환경을 기록해 나가니까 이제 나이테가 제일 민감한 거는 저겁니다. 저 수분. 수분. 예, 그러니까 날씨가 가물면은 나무가 못 자라니까 당장 나타나는 게 나이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이테 폭이 넓어지고. 네. 예, 이런 것들 이제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기후를 기록하는 거는 한 100년, 15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전에 고목나무 나이테 폭 변동을 가지고 그 전에 기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까 그렇군요. 연륜연대학 하는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너무 요란한 여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인간도 힘들지만 나무들에게도 진짜 곤혹스러운 계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이런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저 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대체로 나무가 잎혈표가 광합성을 하는 거는 6, 7월이면은 거의 그 아주 최성기는 끝납니다. 예, 그래서 나무 세포가 나이테 이렇게 구성되는 걸 봐도 네. 6, 7월 이전에 거의 다 세포 구성이 거의 되고 가을 이제 8월 달 들고 가을 쪽으로 가면은 거의 이제 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사실은 나무가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름을 나기 위해서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투영한 거네요. 예. 그쵸. 조금 그거는 이제 저 생리 형태가 조금 다르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궁궐의 고목나무를 내셨고 이 책 안에 정말 풍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 예. 그리고 지도. 그 지도 중에서 특히 너무나 그 옛 그림 지도인 거죠. 너무 흥미롭게 봤던 것이 바로 동궐도입니다. 예, 동궐도입니다. 예. 네, 동궐도. 우리 카페인 분들 동궐도 그거 알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굴도는 1800년대 초에 1820, 30년대에 네. 그때 궁궐에 화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렇죠. 그림 그리는 화공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합쳐서 우리가 동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건 이제 경복궁이 항상 중심 궁궐이니까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고 해서 창덕궁, 창경궁을 동궐이라고 하는데 네. 창덕궁, 창경궁을 1800년대 초에 궁궐 화원들이 올 컬러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 그런데 그림의 우선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약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527cm의 가로가 네. 높이가 지금 제가 뭐 숫자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200몇 cm가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 있는 칠판보다 오히려 더 큰 그 엄청난 그림이죠, 그죠? 거의 진짜 담벼락, 그죠? 5m가 넘는 길이, 예. 그리고 폭도 2m가 넘을 정도라면, 높이가, 그죠? 높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림을 그렸는데 또 그 그림의 내용이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새가 날면서 내려다보는 형식의 그림을 우리가 조감도라고 합니다. 새가 본 그림이라고 하는데 네. 조감도 형식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약간 저 파노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맛이 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풍경화로 그린 게 아니고 그 궁궐의 정각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아주 그냥 그걸 세밀하게 그려서 뭐 예를 들면 건물의 창살, 계단, 뭐 그다음 뭐 장독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이제 나무도 꽃 잎사귀를 네. 나무마다 잎사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를 뭐 꼭히 수정별로 그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잎사귀도 꽃 같은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달리 그려서 여러 나무가 있었다는 걸 표현할 정도로 200년 전에 과연 이게 가능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우리 문화재 중에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제 때 파괴된 궁궐 우리가 뭐 한국 동란 때도 뭐 피해를 받고 한 네. 궁궐을 복원하는데 가장 큰 지침이 동궐도입니다. 동궐도. 예, 그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궐도가 이 책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책의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동궐도의 이 부분, 저 부분을 확대한 것처럼 보여주셔서 실제 나무와 이렇게 비교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난 자료구나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목나무를 본래 계획할 때 네. 동굴도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 뭐 저는 전공에 다르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명지대학에 있는 유영중 교수가 네.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나무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걸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 동굴도에 있는 그 그림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나무를 아는 사람들이 그렸다고도 볼 수 없으니까 그 자료 네. 가지고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책은 그쵸. 이제 그러니까 동굴도에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저는 네. 처음에 계획을 하고 음. 다른 궁궐은 그러니까 이게 저 동굴도니까 경복궁, 덕수궁은 이 그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걸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런 동굴도를 중심으로 네. 이걸 제가 집필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궐도 정확한 크기가요. 가로 예, 예, 570cm, 세로 273cm 예, 이렇게 책에도 나와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데요. 지금 숫자를 깜빡 네, 근데 잊어버렸어요. 사실 얼추 이게 너무 상상하기에 방대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네, 예.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북카페 카페인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오늘 어깨 퀴즈 문제입니다. 나무를 가로로 잘랐을 때 보이는 짙은 색의 동심원을 말합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생장의 차이로 생기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하나씩 고리가 생겨서 이것으로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 어떨까요? 수준이 어느 정도? 이 퀴즈 수준이 좀 어려운가요? 아, 작가님 이제 생각하실 때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주세요. 예. 네. 예, 힌트는 저게 온대 지방에서만 생깁니다. 온대 지방에서만 생긴다고요? 예. 지금 오. 말씀드린 지금 그 그것이? 퀴즈의 답은 온대 지방에만 생기는 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힌트가 더 쉽게 만드는 느낌은 아니긴 했으나 더 어렵게 됐습니까? 근데 되게 고급 정보 느낌입니다. 예. 이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니까 아마 정답을 알고 지금 주신 힌트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와, 그랬구나 하고 예. 신기하게 또 이따 정답을 말씀드리고 네. 왜 그게 온대 지방에서 이야기인지 잠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호기심을 자극하셨어요. 오늘 정답 또 창의적인 오답도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저희 박상진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궁궐의 고목나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동화의 동행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의 역사를 품은 고궁의 오래된 나무들 만나봅니다. 눌화에서 펴낸 책 궁궐의 고목나무를 품고 오신 박상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동궐도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인데 동궐도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동아대본, 고려대본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놓은 꼼꼼한 표가 또 이 책에 있던데 저 너무 흥미롭게 예. 읽었어요. 약간 다른 그림 찾기 보듯이 여기 보니까 동아대본에는 이런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고려대본에는 몇 그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막 하셨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릴 때 네. 그걸 대체로 추정이 효명세자의 그러니까 순조 때 효명세자의 효명세자 시절에 이걸 그린 걸로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짐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에 그림을 세 점을 그린 걸로 지금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인해서 세 점을 그렸는데 하나는 지금 발견이 안 됐는지 없어진 버렸는지 없어지고 지금 두 개만 그러니까 고려대본하고 동아대본만 남았는데 이걸 요즘처럼 이렇게 딱 뭐 복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그리면서 화공들이 또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리니까 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안 그렸습니다. 좀 그리는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한 가지는 물감을 이게 올칼락 그림인데 네. 아주 그러니까 그게 임금님이 바로 보시는 그림이 있고 또 뭐 궁궐에 그냥 보관하는 그림이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좀 그림 컬러가 좀 덜 물감이 덜 들어간 그런 그림이
동화돼 보입니다. 하고 아, 더 화려하고 잘 그린 게 저 고려대본이고. 선명하게 더 와닿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색깔이 고려대본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더 음, 확실하게 뭐 저도 저 그림 전공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하고 어, 이제 나무 종류도 또 형태 같은 걸 저 달리 그려가지고 네. 이걸 어느 게 진짜인지 또 그것도 좀 고심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써두신 거 보면서 와, 재밌다 했던 게 분명히 어디에는 고든 예, 나무가 휘어져 있는 그림으로 예, 되어 있었던 것을 또 이쪽 버전에서는 곧게 펴게 그리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또 예,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아, 현상이 그렇게 차이가 네. 나니까 예,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 추정일 따름이지만 왜 이렇게 또 아, 똑바로 그리고 하나는 네. 좀 이렇게 휘어지게. 그 겹치게 그렸는가. 네. 예. 그 뭐 그런 것들 이걸 그 들여다보고 뭘 찾으려면 끝이 없는 거죠. 진짜 끝이 없는 예, 예, 그림입니다. 이걸 따라서 저희는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궐도를 한 손에 들고 드는 기분으로 걸어서 움직일게요. 우리 일단 어떤 궁부터 먼저 찾아가 볼까요? 창덕궁부터 그렇죠. 가볼까요? 예, 네. 이제 이 책이 창덕궁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은 동굴 들어가는 그림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 음, 나가려니까 창덕궁이 제일 중요한 궁궐이고 우리가 흔히 저 경복궁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저 책에서는 창덕궁이 더 이제 네. 귀중한 궁궐이 돼서 창덕궁부터 찾아 들어가는 게 맞죠. 맞아요. 창덕궁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답사객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무 무엇일까요? 예, 저 창덕궁 매표소에 있는 은행나무가 오래된 게 하나 있습니다만, 예, 매표소에서부터. 네. 그거를 지나가지고 음, 이제 그 궁궐 바깥에 있는 나무니까 네. 안에 들어가면은 어, 도라문을 지나서 바로 그 공간에 있는 어, 아람들이 나무들 네. 조금 형태가 좀 독특한 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 이제 음, 아카시 잎사귀가 아카시 나무 잎사귀처럼 생긴 나무인데 네.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예, 회화나무. 예, 회화나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에 그 소위 도나무 안쪽에 그 여러 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출발한 그 회화나무 이야기부터 그 창덕궁 나무 이야기는 시작하는 거죠. 워낙에 많은 나무들을 이 책 안에 또 담아두시기도 예, 했는데, 예, 그래도 작가님도 이제 창덕궁에 딱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알현이라고 표현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예. 나무를 알현하는 나무가 예, 그 있다고. 나무가 바로 이제 회화나무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화나무는 이제 궁궐에 주로 심는 나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예를 많이 따르니까 네. 중국의 주례라는 책에 그 궁궐을 지을 때는 그 안에다가 회화나무를 심고 삼공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네. 정사를 논했다 하는 게 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라서 우리나라 궁궐에도 바로 문을 들어가면은 그 주위에 회화나무를 심었댔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네. 우리한테도 남아 있는 거죠. 창덕궁에. 알고 가면 정말 더 전율이 올 것 이- 같아요. 이- 네. 회화나무 또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작가님 낭독 통해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궐의 고목나무 중에서 지금 사도세자의 비극을 지켜본 선인문 회화나무 부분을 예, 읽어주시기로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창덕궁이 아니고 네, 저 창경궁으로 네, 예, 잠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낭독하고 갈게요. 예.
사도세자의 비극을 지켜본 선인문 회화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8해 동안 세자의 참혹한 비명이 온 궁궐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물론 산천초목까지 소름 끼치게 했다. 당시 현장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벌써 한 줌의 흙이 되었다. 그러나 묵묵히 아직도 몸체 깊숙이 쓰라린 아픔을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 당시 창경궁에 자라고 있던 나무들 중 지금도 살아있는 고목나무 몇 그루가 바로 그들이다. 선인문 앞 금천에 걸친 작은 돌다리 곁의 늙은 회화나무는 비극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지켜봤을 몇 고목나무 중의 한 대표다. 나이는 300살 정도로 당시 50살 남짓했던 이 나무의 모습은 동굴도에 생생히 살아있다. 고려대본에 보면은 춘엽점이라는 점법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세밀화 수준으로 상세히 그렸다. 당시의 화가들도 사도세자의 비극의 현장을 잘 알고 있었을 터 나무 하나라도 더 정성을 쏟아 그리지 않았나 싶다. 원래 회화나무는 20m를 넘겨 자랄 수 있으나 선인문 앞의 이 회화나무는 현재 키 4m 남짓이다. 나무 줄기 속은 완전히 썩어버려 받침대 지팡이에 의지하여 구부정한 허리를 겨우 버티고 있으며 줄기도 갈라져 새그루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무 속이 썩으면서 셋으로 분리되었을 뿐 한 줄기의 같은 나무다. 우리는 흔히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연속되면은 속이 새까맣게 탄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이 회화나무도 사도세자의 비극을 보고 가슴 속에 피멍이 들어 속살이 모두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 목소리로 궁궐의 고목나무의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선인문 앞에 있는 이 회화나무, 이 나무 키는 굉장히 큰데 그 속이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이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읽어주셨는데요. 마음이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또한. 그러니까 동굴돌은 그림에 보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있는데, 네. 그때 큰 나무로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동굴도 그리기 전에 이제 사도세자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있던 나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사도세자의 그런 비극을 보고 나무가 커가면서 결국 그 속이 갈수록 속이 썩어가지고 네. 그 가운데 나무 그 속살이 다 썩어버리고 지금은 빈 걸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세자 비극을 당한 곳이 지금 있는 나무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 문정전이라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생명체는 다 없어져도 나무는 그때 살아있던 그때 나이가 추정하니까 한 50여 년 된 이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사도세자의 그 비명 소리를 다 듣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저 다른 생명체는 다 없어졌는데 추정을 해보면 그랬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 그 선임은 회화나무에서 하는 겁니다. 이 궁궐 안에 있는 나무들이 사실은 보고 듣고 할 것,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보고 듣고 했을 그 수많은 사건들을 사실 떠올려 보면 나무들도 진짜 속이 아니겠다 싶은 느낌이 자꾸만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찾아가서 거기서 무언가 더 긴 세월을 살아왔던 존재이니까 거기에 약간 기대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닐까. 그게 나무를 좀 경외하는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낭독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를 매개로 그런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그
그때 그 마음 아픈 사건들을 알 수 있고 또 나무 콩쿠리는 고목나무는 그 뭐 나무마다 나름대로 그 이렇게 맞춰 보면은 네. 그런 이야기를 가진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가능한 제가 책에 좀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창경궁으로 왔으니까 네. 창경궁에 그 바로 춘당지 바로 밑에 그 이제 쉼터가 있는데 쉼터 옆에 느티나무는 400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나무는 추측컨대 효종의 공주가 넷이 있었는데 그 공주들이 거기서 그네 타기를 하지 않았나. 거기 느티나무에 그네를 잘 맺으니까 네. 그게 뭐 기록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궁궐에 공주가 자랄 수가 없는데 효종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딸바보가 돼가지고 궁궐에 살렸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딸들을 그죠? 그러니까 궁궐에다가? 어릴 때가 아니고 네. 결혼한 딸들을 안 내보내고 거기다 살렸는데 동굴도에 그 살던 집으로 추정되는 그런 건물들이 그 내천강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추정을 나무마다 고목나무마다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나무 위치에 또 그 역사적인 이런 그 당시의 네. 현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재미난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느티나무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느티나무도 우리 뭐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나무기도 하잖아요. 근데 궁궐 안에서도 회화나무 못지않게 또 사랑받았던 나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고목나무가 산림청 통계로 보면 14,0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한 3배, 4배 정도가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록이 안 되는데 산림청에 등록이 하면은 보호수라는 이름을 달거든요. 보호수.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도 가장 그 나무가 제일 느티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네. 느티나무는 오래 살고 또 체질이 좋기로 유명한 나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게 우량수전의 그 기둥 같은 것도 전부 느티나무고 네. 뭐 해인사 대장경판을 보관한 그 건물의 기둥도 느티나무. 뭐 이렇게 우리 옛날 문화재에도 많이 쓰이던 이런 나무거든요. 그런 나무면서 재질도 좋고 여러 가지 쓰임이 많으니까 궁궐에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빗물에도 좀 잘 썩지 않고 좀 튼튼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교적 그런 이제 잘 썩지 않는 나무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나무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느티나무 모양이 참 제각각인데 어떻게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수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저 작가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책 통해서 너무 재미나게 저의 호기심을 충족했습니다. 느티나무 특징 중에 하나는 홀로 놔두면은 우리가 시골 마을 입구에 갔을 때 그 큰 당산나무 앞에 이렇게 그農민들이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그런 저 당산나무로 자랍니다. 즉 홀로 놔두면은 키도 크지만 옆으로 더 많이 퍼져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자랍니다. 곧바로 높이 자라는데 옆으로 퍼지지 않고. 옆으로 안 퍼지고. 네. 그 느티나무는 무슨 이런 그 건축물의 기둥을 만들거나 이런 아주 느티나무 우리나라 나무 중에 나무 재질이 제일 좋은 나무가 느티나무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자라던 나무는 아까 그 무량수전 기둥 뭐 이런 걸로 쓰이고 홀로 자라는 나무는 마을에 그러니까 당산나무로 그 아래 제사도 지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나무 중에는 제일 좋은 나무. 그래서 제가 나무의 황제라는 이름을 느티나무한테 붙여봤습니다. 느티나무가 나무의 황제다. 그러니까 외국의 좋은 나무 어떤 나무한테도 밀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의 황제. 그러면 회화나무는요?
회화나무는 네. 그거는 별명이 학자수입니다. 학자수. 예. 느낌이 이제 다르네요, 예, 조금. 이제 스칼라틀이라고 이제 영어 이름도 네. 스칼라틀인데요. 그게 좀 가지뿌덤이 그냥 그 느티나무 같은 거는 저게 홀로 있어도 이렇게 좀 바로 올라가고 숲속에 들어가고 바로 올라가는데 네. 이건 좀 가지뿌덤이 자유로워서 학자의 기계를 상징한다 그러는데 뭐 저 곡학아세하는 학자도 많으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은 네. 옛날에는 그 회화나무를 똑바로 키우고 싶으면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왜그저 대마 우리가 흔히 삼이라고 합니다, 그죠? 삼씨를 갖다가 회화나무 씨하고 같이 뿌립니다. 그럼 이게 오. 나오면 경쟁을 하는데 삼은 똑바로 자라거든요. 네. 그 초본이니까 풀. 네. 예.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회화나무도 이렇게 뭐 자유롭게 못 자라고 자기도 곧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2, 3년 반복하면은 그만 곧바른 회화나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나무를. 아니 이제 그런 지혜를 우리 지혜긴 선조들이 한데. 알고 있는데 뭐 네. 나무 자신한테는 이제 자기 성질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죠. 그죠? 그렇죠. 예. 흥미롭습니다. 나무의 세계. 안진성의 파란 나무 듣고 계속 우리 궁궐 따라 움직여 볼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궁궐의 고목나무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박상진 작가님과 함께 유서 깊은 고궁의 고목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또 79주년 광복절 맞아서 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거쳐서 그토록 영원하던 해방을 맞아서 지금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계속 본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어떤 나무와의 만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회화나무 얘기했고 느티나무 얘기했는데 책에서 너무나 재밌게 봤던 부분이 그 두 나무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열리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열리목, 예, 열리목, 열리지 그쵸? 이제 열리목 그런데 맞아요. 이제 나무 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 예. 나무 줄기가 이어지면은 이제 열리목 열리목. 그럽니다만은 네. 창경궁에 저기 뭡니까 열리목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열리목은 이제 보통의 열리목은 같은 종류의 나무가 가까이 심어서 맞닿았을 때 그게 한 나무가 되면 우리가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창경궁에 있는 거는 한쪽은 회화나무고 한쪽은 느티나무니까 나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맞닿았는데 그렇게 종류가 다를 때는 이거는 세포가 합쳐져서 한 나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종류가 비슷해야 한 나무가 되는데 네. 회화나무하고 느티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네. 그게 한 나무가 안 되면은 두 나무가 만나면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죠? 서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나무가 못 되니까 네. 이제 딱 합쳐져서 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못 되니까 그 창경궁에 음.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억지 열리목이 있는데 억지 열리목. 그래서 그걸 제가 김건모 노래 저 잘못된 만남이 네.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건 저 잘못된 만남이다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못된 만남. 이 나무를 보려면 이제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 들어서서 광덕문 지나서 돌다리 지나서 쭉 이제 좀 이동을 해야 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창경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춘당지가 그쪽 저 북쪽에 있는데 북쪽으로 좀 올라가시다가 네. 그 왼쪽에 작은 돌다리가 나오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이 잘못된 만남이 그러면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열리목 이미지를 그러니까 억지 열리목이긴 하지만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는 나무의 황제고 하나는 학자나무잖아요. 예. 둘이 그렇게 성질 다른 나무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저렇게 가까이 또 같이 가 있을까 싶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에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 서로 조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들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과학적인 눈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저기 뭡니까 뭐 인문학적인 그런 네. 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떠냐 이것만 따지니까 네, 좀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죠.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또 보는 아,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이들은 이미 어떻게 떼어내서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그쵸?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요런 나무도 지금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무, 궁궐의 나무들이 그 겪은 일들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 그 창덕궁으로 다시 가보면 창덕궁 규장각에 있던 향나무 얘기. 이것도 너무 사연이 깊던데요. 예, 이제 그 나무는 창덕궁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그 교장각 앞에 있는 향나무입니다. 네. 지금 뭐 대체로 750, 6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선왕조 음. 이전부터 있던 나무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조선왕조 그 창덕궁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있던 나무인데 그러니까 궁궐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이가 제일 네. 많은 나무인데 그 어, 나무가 향나무인데요. 그 일대 향나무는 이제 향은 저 제사 지낼 때 향불을 피우는 나무로 거기다 심은 걸로 그렇게 이제 네. 짐작이 합니다. 그럼 음, 조선왕조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 일대 향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심었는데 그 나무는 모양새가 대단히 독특합니다. 나무가 키는 얼마 높지 않고 네. 옆으로 아주 넓게 퍼져가지고 키보다 옆으로 퍼진 가지가 훨씬 더 넓은 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런 네. 향나무입니다. 근데 그 향나무는 동굴도에 그게 딱 받침대까지 받친 그림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지정돼 가지고 그걸 보호를 하는데 천연기념물이 지정돼 버리면은 원칙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 토벌과 뭘 자르거나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고 놔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윗부분이 이렇게 우짜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그 뭐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동굴도처럼 정비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음, 그걸 자연 상태니까 놔둬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어, 그런데 그 논란이 있는 사이에 그 태풍 곰파스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네. 태풍 곰파스가 지나가면서 그 윗부분을 그만 잘라버렸습니다. 상층 올라간 걸.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양새가 동굴대에 있는 그 모양이 그대로 딱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도 와, 고명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걸 잘라야 된다고 이제 내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곰바스가 지난 다음에 제가 그 길 가서 아주 곰바스한테 그때 피해를 당한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네. 그 나무로 볼 때는 대단히 고마웠다. 아, 그거를 콤파스가 지나간 것처럼 자르려면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 반대를 했는데. 예. 그런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잘라놓은 동굴도와 같은 지금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창덕궁 규장각 앞에 가면 이 예. 향나무 보실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우리 정답을 발표를 할까요? 나무를 예. 가로로 잘랐을 때 보이는 동심원. 이거 무엇인가요? 나이테죠, 그죠? 나이테. 예. 네, 나이테입니다. 예. 아까 또 흥미로운 얘기 하셨잖아요. 예, 나이테는 그러니까 온대지방 물론 온대지방 북쪽에 한대지방에도 나이테가 생기는 열대지방에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어, 왜냐 계절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건기 우기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거의 네. 없다고 보면 됩니다. 1년 내내 생장이 계속 고루고루 되니까 나이테가 없고 온대지방에는 겨울 되면은 딱 생장이 멈춰버리니까 네. 그 이제 겨울 가까이에 형성된 나이테 속의 세포는 촘촘하고 단단하고 아, 봄에 잘 자랄 때 형성된 건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하고. 뭐 엉성하다고 해야 되나? 어, 예, 그래서 그 차이로
하나의 나이테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근데 열대지방에는 나이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흥미로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께 궁궐의 고목나무 보러 떠날 때 이거 꼭 좀 이런 마음 챙겨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예, 뭐 너무나 우리가 궁궐을 잘 하시는 부분들니까 다 뭐 요즘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지켜주십니다만은 네.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킨십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가가 만지는 거는 나무한테 안 되니까 네. 지금은 잘 지켜집니다. 잘 지켜지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네. 나무는 스킨십을 싫어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함부로 만지고 아, 꽃 그쵸. 꺾고 하는 그런 거는 대단히 기본적인 겁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오늘 궁궐 나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무는 스킨십을 싫어한다.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갔는데 어떠셨어요? 예, 오늘 저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 1시간 내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예. 나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작가님 책 통해서 듣고 싶은데 예. 다음 작업을 혹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예,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문 닫아야 될 이제 세월이 됐는데 네. 예, 그 지금 이제 뭐 특별한 계획은 안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좀 힘이 된다면은 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제가 그 대통령 기념식수 관련 이런 나무들을 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희망이 되기 쉽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그 작업을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프렐류드 전영랑이 함께한 태평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